안녕하세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박현영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언어교육법이라는 주제로 서울삼육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계시는 박미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독서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부모님들 마음속에서는 책 읽기가 중요한 만큼 공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기대치가 높지 않아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키우시는 편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여요. 하지만 학교에 오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마음속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잘했으면,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모습을 보며 조급함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하며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는 독서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문제풀이 공부로 여기는 경우 당장 시험은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이라도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멈추게 되면 바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그럼 무조건 책을 많이 읽힌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걸까요? 길게 본다면 책을 많이 읽는 것만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다양한 책을 꾸준히 읽는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다양한 평가 상황을 겪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존감을 얻으려면 그리고 부모님들이 버틸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을 얻으려면 과목별 공부법을 먼저 알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국어 공부법 책은 초등국어 뿌리 공부법입니다. 제가 독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독서 습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 있다면 국어 공부법을 적용할 때 학습 결과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책만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법이 따로 있었군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성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습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데 생각만큼 학습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자녀의 독서 습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독서 습관을 알아보기 힘드시다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국어 공부법을 적용해 보면 거꾸로 바른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법은 독서 공부법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럼 초등학교 국어 공부의 시작은 한글 공부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다 읽고 쓸 수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 와서 배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는 국어 교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목도 있고 다른 교과목에서는 학생들이 글을 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한글을 읽을 수 없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교 다니는 첫 경험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반 활동을 통해 기억절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글을 못 읽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유아기 교육에서도 벌써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교육의 첫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랍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적 나의 성경 친구들이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책을 많이 읽었던 거 기억 있으시죠? 네, 맞아요. 어렸을 적에 나의 성경 친구들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과 교회 어린이반 선생님들이 들려주셨던 성경 이야기들이 언어 교육의 첫걸음이었군요. 글도 배우고 어렸을 적 신앙도 키우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질 수 있었네요. 그래도 글 읽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 독립이 될 때까지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책을 읽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글을 배우게 됩니다. 한글을 단순히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글을 못 읽는다고 해도
1학년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글을 읽지 못하는 친구들을 따로 도와주실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공부하면 한 달 안에 책을 바로 읽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존재들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땅 속에 숨어있는 씨앗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바로 꽃을 피우기를 바라기보다는 땅 속에서 싹이 틀 때를 기다려야 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트지 않던 씨앗이 어느 순간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해주신 교육활동, 신앙교육만으로도 싹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땅속 준비 기간은 부모님의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랍니다. 부모님의 기다림, 그리고 계속적인 지지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이군요. 선생님께서 지금 1학년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1학년 우리 귀여운 친구들도 국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을까요? 1학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한글 교육이에요. 다 알고 있든지 없든지 새로 한 번씩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과 공부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중학생인 저희 딸이 기역, 니은, 디귿, 시옷 바르게 읽는 문제를 보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학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위해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다면 두 번째 받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정확한 받침을 모두 틀리지 않고 쓰는 것이 힘든데 1학년 친구들이 그 어려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문장부호예요. 문장부호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글을 쓸 때도 넣을 수 있다면 좋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웠으니 집에서 해야 할 일은 소리내어 읽기예요. 1학년 읽기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글이 바로 전래동화입니다. 전래동화는 감정이나 느낌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고 의성어, 의태어가 많아서 1학년 때 소리내어 많이 읽는 것이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소리내어 크게 읽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는데 내용 파악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글을 소리내어 크게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아이들이 소리내어 글을 읽는 것을 들어보면 내용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끊어읽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에는 소리내어 읽기를 꼭 꾸준히 시키시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 끊어읽기도 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소리내어 읽으면 소리와 다르게 표현되는 맞춤법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집중하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가 정말 중요했군요. 저도 짧은 글이라도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해봐야겠어요. 자녀들이 계속 소리내어 읽기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소리내어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글 읽기에 자신이 없는 경우 소리내어 읽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데요. 부모님이 읽어주시다가 특정한 낱말이 나올 때만 읽기, 주인공이 말하는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기, 한 줄씩 무조건 끊어 읽기, 문장이 마칠 때마다 번갈아 읽기, 등장인물의 대사를 나누어 읽기, 동생에게 책 읽어주기 활동과 같이 소리내어 읽기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면 읽기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소리내어 읽으면 책을 읽는 동안도 학생들이 집중하고 읽을 것 같아요. 소리내어 읽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학년이 올라가며 소리내어 읽기를 점점 싫어하기도 하는데요. 고학년 때도 소리내어 읽으면 발표 연습도 되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찾아 읽을 수 있어요. 저학년 때는 문학 종류를, 고학년이 되면 비문학 종류를 주로 많이 읽게 되는데요.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조금씩 바꾼다면 다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리내지 않고 읽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읽는 양이 많아지죠. 속독을 배우게 돼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의 지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속독도 중요한 읽기 방법이에요. 속독은 가르치지 않아도 책을 많이 읽으면 내용 파악이 빨라져 점점 빨라진답니다. 따라서 소리내어 읽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를 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성향을 파악하셔서 최대한 오래 꾸준히 해보면 좋아요. 적어도 2학년이 지날 때까지는 주 1회 이상 꾸준히 해주시기를 추천드려요. 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도 책 읽기군요. 책을 읽는 것이 국어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에 국어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요? 독서를 많이 하는 경우 보통 국어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구멍이 있거나 국어 성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어휘 공부와 독해 공부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정적이에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어휘 외에 학습적인 어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어휘력 책이 많이 출판되어 있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수준에 맞는 어휘력 책을 꾸준히 하도록 해주세요. 양은 많지 않아도 돼요. 어휘력과 함께 속담, 사자성어와 같은 관용 표현들도 접해보도록 하면 학습과 연결될 수 있어요. 또 자녀들과 초성게임, 끝말잇기, 십자말 풀이와 같은 것들을 놀이처럼 함께 해주시면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답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책들도 단계별로 많습니다. 독해력 책은 문제 푸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력 책들은 지문이 나오고 선호 문제가 출제되어 있어요. 독해 문제집들을 푸는 연습을 하면 학년별로 나오는 국어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안정적인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어 공부를 위해서도 풀어야 할 문제집이 많아요. 학생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공부는 부모님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책도 읽혀야 하고, 다양한 문제집도 풀어야 하고,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아이들이 다 해내기도 하지만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자녀에게 꼭 풀려야 할 문제집의 종류를 정하시고, 정해진 양을 밥 먹는 것처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국어뿌리 공부법에서도 국어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국어는 일단 실력이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문제를 풀며 실전 감각을 깨우는 것만으로도 성적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학년별 국어 문제집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길게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면 저는 어휘력과 독해 문제집을 풀도록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모님의 선택과 집중,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군요. 국어 공부만으로도 설명을 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 선택과 집중으로 국어 공부법 마무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부족하신 부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초등국어 뿌리 공부법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했던 부분들과 함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책에 나오는 부분 중 아이의 국어 실력은 5단계를 밟으며 쑥쑥 커간다. 단락에 5단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유아기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로 기본 국어 활동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공부해야 합니다. 2단계는 초등 중학년 시기로 경험하는 글을 다양화하여 국어의 기본인 어휘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단계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해력을 올리는 학습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4단계는 중학생 시기로 언어로서의 국어를 넘어 시험으로서의 국어를 익혀야 합니다. 5단계는 고등학생 시기로 이전 단계에서 튼튼히 쌓은 국어 체력을 기반으로 고난도 비문학 독서 지문을 연습해야 합니다. 총 5단계의 국어 공부법은 매일 꾸준히 적기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 따라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훗날 입시는 물론 평생의 공부 지능이 정립되게 됩니다.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자녀들의 국어 교육 방향을 정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 영어 교육 방법도 같은 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국어 교육 방법과 비슷할까요? 영어도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국어는 생활 속에서 의도하지 않아도 항상 접하는 부분이지만 영어는 부모님들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의도적인 상황을 더 많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영어 교육의 방법들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 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저랑 의견이 같은 부분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영어 교육과 관련된 참고 자료를 많이 소개해주고 있어 부모님들이 보시고 적용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국어 교육 방법과 같지만 영어 교육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만 소개 부탁드려요. 부모님들도 영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영어 학원을 보내거나 어학연수를 보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에 보면 영어 적기 교육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영어는 언제부터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실 텐데요. 초등 입학 전에는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을 보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영어 유치원을 나온 아이들이 영어 교육이 진행되며 더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영어도 공부가 되면 영어 유치원 기간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영어 학습이 시작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언어 학습의 접기라 영어에 대한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책을 통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읽어주고 꾸준히 읽어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책에 책들을 소개해주고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읽는 방법은 국어와 다르지 않아요. 영어도 영어책 읽기가 중요하군요. 영어도 국어처럼 학습적인 방법들이 또 있을 텐데요. 영어의 체성과 속도는 모두 다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이들마다 효과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책을 읽는 것 외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에서는 흘려듣기, 집중듣기 방법이 나와요. 아이가 안 듣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이에게 계속 영어 뉴스를 들려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거나 흘려듣게 하고 집중듣기를 하고 반복하는 거죠. 이 책을 쓰신 작가님도 소리내어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과 효과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자녀에게는 맞지 않아서 과감히 처음에는 패스하셨대요. 그런데 흘려듣기보다 소리내어 읽기가 훨씬 효과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책도 읽어보시고 자녀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기와 직중 듣기, 흘려듣기 둘 다 각각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둘 다 꾸준히 하기는 힘들겠죠? 엄마표 영어에서도 하루에 3시간씩 들려주셨다고 하니 둘 다 하시려면 하루 종일 영어만 하셔야 할지도 몰라요. 둘 중 하나를 하시든 둘을 적절히 섞어서 하시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영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무엇이든 자녀와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영어의 경우에는 매일 해주셔야 해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양과 자녀가 따라갈 수 있는 양, 이루고 싶은 목표를 먼저 정해주시고 공부량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영어도 책 읽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하기와 듣기 부분에서 실전 방법이 있었군요. 삼육초등학교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편일 텐데 효과적이었던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삼육초등학교는 보통 영어 교육에 대해 특성화된 부분이 많아 하루에 영어에 노출되는 정도, 원어민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이 강점이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역량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외부의 자극만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기 힘들어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교과 시간 외에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던 프로그램 중 2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틀팍스와 라즈퀴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두 프로그램 모두 인터넷을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읽기, 말하기, 듣기 교재를 선정하는 데 막막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두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리틀팍스는 책 그림이 넘어가며 동영상처럼 쭉 연결되어 듣기 학습에 도움이 되고 라즈퀴즈는 전자책으로 되어 있어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접하신다면 리틀팍스가 더 효과적이실 수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영어 학원도 다니지 않았지만 저학년 때부터 리틀팍스를 매일 1시간씩 듣기를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력이 점점 향상하는 것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사실 매일 1시간씩 꾸준히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 과정을 통해 처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영어에 대한 잠재적 능력이 쌓였다가 영어 실력이 발휘됩니다.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게 되면 추가적으로 학습량을 늘리지 않아도 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따로 가입해서 학습할 수 있겠어요. 영어에 대한 설명도 더 듣고 싶은 아쉬움이 크지만 영어 교육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영어도 가장 중심은 책 읽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맞는 방법, 부모님들이 계속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자극을 주어 영어 단계를 높여가야 합니다. 자녀의 흥미와 적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더 집중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저도 챕터북만 읽고 있던 저희 아이들이 좀 더 두꺼운 책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서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 4, 5학년 방학 때는 영어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두꺼운 책 읽기 단계로 점프시키기도 했습니다. 엄마표 영어 이제 시작합니다에 보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이 영어는 가장 빠르게 자란다 라고 말하며 단계별 영어 노출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단계 영화 애니메이션 들려주기, 2단계 아이 레벨과 성향에 맞는 챕터북 고르기, 3단계 미국 교과서 비문학 원서 제대로 활용하기, 4단계 유명 원서, 시트콤, 영영사전 활용법, 5단계 엄마표 영문법, 영어 읽기 쓰기, 6단계 뉴베리 수상작 읽기, 아웃풋 끌어내기, 7단계 영자신문 활용법, 8단계 최종 목표 고전소설 읽기. 단계별 노출법이지만 아이들에 따라 순서를 바꾸거나 여러 단계를 함께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영어도 결국 책 읽기가 중심이었네요. 언어 교육은 책 읽기가 바탕이 되고 자녀에게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의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가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책을 읽으며 부모님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언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대화만이 아닌 상대방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수 있지만 교육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높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 남대극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안교 교과 방송을 들으며 신명기에 쓰여진 의미를 히브리어 설명과 함께 들으니 더 깊은 이해와 감동을 느낍니다. 언어란 같은 표현이라도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이해의 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거꾸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언어 교육의 시작, 꼭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활동을 하며 우리는 영어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외국에 봉사활동을 가거나 선교여행을 가거나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될 때, 캠포리에 참여할 때, 대총회 관련 소식들을 접할 때,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죠.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 선교의 일꾼이 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영어 교육의 시작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랍니다. 언어 능력을 잘 키워 가족과 사회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도 잘 연결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부모님들의 고민, 수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마지막 시간도 귀 쫑긋하며 소중한 정보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